이 교육 과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자, 2022 개정교육 과정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고교 학점제를 위한 교육 과정이에요. 자, 그럼 고교 학점제가 뭐냐? 여기 이 교육을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언제? 대학 다닐 때. 자,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1 학년 때는 기초 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경영학 원론, 회계학 원리, 경제학 원론 이렇게 모든 과목의 기초 과목, 즉 그냥 경영학의 아주 주된 내용을 얇고 넓게 배우는 과목들을 배워요. 그런 다음에 대학교 2 학년, 3 학년, 4 학년 올라가면서 '아 내가 대충 배워 왔는데 회계가 재밌는데?' 그러면 회계와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선택해 듣죠. 그래서 뭐 중급 회계, 고급 회계, 관리 회계, 원가 회계 뭐 이런 것들을 막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택한 수업에 학점을 계속 따서 졸업할 때 졸업 기준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한 학기를 더 다녀서라도 졸업 학점을 충족해서 내가 들은 회계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쪽 분야로 취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사회에 나가서 혹은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재미있게 원하는 것을 직접 골라서 수업을 듣고, 이렇게 선택해 들은 수업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학점을 따서 그렇게 3년 동안 딴 학점이 졸업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졸업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한 학기를 더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고교 학점제예요. 그래서 앞쪽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재미있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대신에 자유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잖아요. 네가 선택한 과목의 최소 수준,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40 점이 안 되거나 출석의 3분의 1을 결석하게 되면 학점이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럼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과목을 재수강하거나 다른 과목을 대체 수강해서 학점을 따야 졸업이 되는 그런 제도가 고등학교부터 들어가는 게 고교 학점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 이전의 교육 과정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단위제예요. 그래서 3 학년까지 204 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이에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2025 년도에는 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적용되면서 192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과 수업 시간이 현재보다 11%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요. 그렇다고 이 줄어드는 시간을 집에서 놀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다양한 그 자율 수업 뭐 그런 형태의 추가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 있어요. 어쨌든 교과서 중심의 어떤 수업은 양이 11%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은 단위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면 학점제로 고등학교 교육이 바뀐다. 자, 그러면 학점제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학점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고등학교 체계는 일반고와 특목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구분돼 있죠. 그래서 특목고를 보면 사실 자사고는 특목고가 아닙니다. 외고, 국제고, 과고, 예체능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배우고 싶다,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다, 국제 고등학교. 과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 과학 고등학교. 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 체육고등학교. 음악 미술과 같은 예체능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싶다, 예술고등학교. 이렇게 구분된 특목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일반고지만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스페인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건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2025년도부터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서 일반고의 모든 학생들도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이란어,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는 학교 수업의 교과를 확장하겠다. 단 대한민국 과학 발전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 과학고는 특목고의 지위를 유지한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자, 따라서 일반고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의 범위를 특목고 범위까지 확장하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원래 계획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직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 전환 안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요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 2022년 12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일반고에서도 외고 국제고에서 배울 수 있는 범위까지 교육과정이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1학년 때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고에서 배우는 선택 과목의 양이 과거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에 이어서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영역까지 확장됐다. 자,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실제 교육 과정을 보여드리면, 자, 요게 12월 23일 날 발표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교과서 목록이에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고, 외고, 국제고, 과고, 특성화고등학교 학교를 불문하고 무조건 배워야 되는 교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래서 과학을 보시면 통합과학 1, 2는 보통 우리가 과학을 물화, 생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물화, 생지의 기초 개념을 한 권에 다 담은 거예요. 그게 통합과학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의 어떤 과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얇고 넓게 배웠다면 그 내용을 과학의 일반적인 갈래, 물화, 생지로 구분하는 게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나 물리를 배웠는데 물리를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은데요. 그러면 물리를 조금 더 심화 영역으로 쪼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배우는 물리학의 심화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생명과학은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식으로 심화 과목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다른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과 연결시킨 부분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역사를 연결시킨 과학과 역사의 과목, 혹은 기후변화와 환경행태, 혹은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탐구하는 융합과학 탐구, 이런 식의 과목을 융합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지리, 역사, 사회문화, 윤리 4개의 영역을 얕고 넓게 배우는 게 통합사회, 그것의 일반 갈래가 일반 선택 과목, 지리의 심화, 세계사의 역사의 심화, 사회문화의 심화, 윤리의 심화, 이게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사회 과목과 다른 것과의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확장 융합 선택 과목,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과거에 외고에서 배웠었던 다양한 언어도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다. 다만 특목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과학 계열의 특목고, 체육 계열의 특목고, 예술 계열의 특목고는 요런 과목들을 추가적으로 더 배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반고에서 이거 못 배우냐?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런 것들을 배울 때는 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별도의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는 양을 확장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핵심 내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구나에 그치는 건 아니죠. 왜?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와 함께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과목의 확장이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 수업의 형태가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참여하고 사고하고 활동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굉장히 강조된 게 뭐냐면 학교 수업의 변화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단원을 설계할 때 아까 OECD에서 했던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에 어떤 학습 주제를 결정하고 그 수업을 진행하는 원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핵심 아이디어를 정해서 요 본질적인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핵심 아이디어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지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움에 필요한 스킬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를 각 단원마다 결정해 놔라. 아까 역량이 뭐였죠? 나에게 주어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동원하는 능력. 나에게 주어진 핵심 아이디어를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를 정의해 놓는 역량 중심의 수업, 역량 중심의 교과서, 역량 중심의 교육 프로세스를 학교 안에 도입하겠다. 2022 개정교육과정. 자, 그럼 가리키는 것을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가치로 나누어 가리켰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을 가리켰으니까 평가도 지식과 스킬과 태도와 가치가 늘어났는지 역량 중심의 평가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 즉 성취 기준도 영역별로 세분화해라. 이런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에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주호 장관이 얘기했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한 맞춤형 수업 이건 아니에요. 다만 학교의 여건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일환어 아무 학교나 개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인터넷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고등학교라는 개념의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구랑 서울인가 어딘가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학교는 일환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그 학교 수업을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에 특화된 학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대부고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소속은 이대부고야. 하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대구 인터넷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일환어를 내가 신청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들으면 난 학점을 취득한 거야. 대신에 내가 몸은 이대부고에 있지만 이대부고에 개설된 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대구고등학교에 있는 인터넷 그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192학점을 취득했어요. 그래도 졸업은 이대부고 내가 몸담는 학교에서 졸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업은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다 학점을 딸 수도 있다. 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온라인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교수학습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런 온라인 중심의 수업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생의 수업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과정 안에 담아 놓도록 하겠다. 그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성이고요. 그 목적은 다 뭐다? 고교 학점제 실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때 만약에 수능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수능 과목은 대부분 요 일반 선택 과목까지가 수능 과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능을 요 일반 선택 과목 중심으로만 수능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학생들이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해 들을까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과목부터 채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도 준비해야 되니까.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수능의 시험 범위 혹은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세포와 물질 대사라는 과목 생물의 유전을 꼭 듣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생물의 유전이란 과목에 10명밖에 수강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비율로 나오면 1등급은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10명 중에 4%는 0.4명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 몸을 잘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반올림을 해도 1명이 안 돼. 그러면 나는 의대에 가기 위해서 생물의 유전을 듣고 싶은데 생물의 유전을 들어서 1등을 해도 난 1등급이 안 돼. 그럼 나는 생물의 유전을 듣지 않고 다른 애들, 듣는 사람이 많은 과목을 또 들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수능의 출제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신을 줄 세워서 평가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어야 아이들의 선택권이 확장돼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고등학교 내신이 모두 절대평가가 되면 누가 제일 싫을까요? 그렇죠. 대학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대학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프레스를 많이 넣어서 교육부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전국의 모든 학생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은, 그러니까 1학년 때 듣는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2학년 3학년 때 듣는 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평가합시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아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게 무슨 고교학점제냐,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으로 대학 입시가 결정된다, 이러면 뭐 또다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가 발생되니 1학년 때부터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입시에 큰 변수가 또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한 방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부터 먼저 적용하고 2025년이 되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를 배우고 2026년도가 되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수업받는 그런 로드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2025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 수업을 들었으니 이 아이들은 역량 중심의 교육을 받았으니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2025 고1, 2026 고2, 2027 고3, 2028 학번이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치를 입시가 2028학년도 대입 입시예요. 요 아이들, 즉 2025년 고1이 되는 현재 오늘 기준 중1 아이들이 치르는 대학 입시 제도를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2024년 2월, 중3 2월 달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큰 변화가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마다 수강 신청을 막 자기 멋대로 하면 지금은 한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간표로 공부하니까 쉬는 시간 종을 땅 치면 선생님이 나가고 아이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죠. 그리고 수업 시간 종을 땅 치면 다른 선생님이 그 교실로 들어오잖아요. 왜? 모두 똑같은 수업을 받으니까. 근데 모두가 시간표가 달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쉬는 시간 종을 땅 치면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실을 찾아가야 되죠. 자, 그러니까 교실이 1학년 일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임정빈 선생님 교실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학교 운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처럼 학생들이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교육의 내용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런 내용의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를 갑자기 도입하면 학교 현재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내용의 변화는 2025년도에 적용할 건데 시스템의 변화, 아이들이 수강 신청하고 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과목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수강 신청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학교 운영 시스템의 변화는 쪼끔 먼저 연습하자. 그래서 고교 학점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2023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의 시스템만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쓰는데 학교의 운영 시스템만 수강 신청해서 아이들이 다른 시간표를 갖고 수업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만 2년 동안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차가 되는 그 해에 1학년 아이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을 듣는 거고 요 아이들은 2015 개정 그러니까 과거의 교과서로 고교 학점제를 적용받는 그런 순차적 로드맵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2023년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그거는 고교 학점제의 시스템만 도입됩니다. 이 얘기고요.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이건 시스템의 변화를 연습한 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새로운 교과서로 고교 학점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2022 개정 교육과정 말고 이 시스템만 도입되는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작하니까요. 학교에서 갑자기 시스템이 바뀌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신청받아 가지고요. 그 학교들이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서 고교학점제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가 올해 현재 전국 일반고의 84%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의 단위제를 쓰면서 학교에서 수강 신청해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이 형식을 테스트 개념으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이 되면 2학년 애들은 계속 이 테스트 과정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1학년 애들은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되는 학점제라는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에서 9등급 상대평가로 내신이 되는 건 2024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렇고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그 아이들부터 절대평가 얘기가 나오는 거다. 고런 내용을 같이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혼란스럽지 않으실 겁니다.